용해인 의원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을 만들어서 어쨌든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국회의원에. 네. 그리고 4년 동안 잘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당도 아닌데 박수 엄청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비례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욕심이라고 봐요. 용해인의 욕심이. 욕심이지 비례를 2번 연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용해인은? 본인은 지역구 가겠다. 그 자기 기본소득당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을 비례를 1번 주든가. 그러면은 용해인 같은 사람이 박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그 지역구 후보 안 낼 거라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지. 저 비례 한 번 더 할게요. 이런 욕심이 그거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는 욕심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합 정치 하고 싶어도 연합 정치할 대상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정의당의 행보, 용해인의 행보 둘 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고 연합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대다. 현재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병립형으로 일단 1등 그리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되는데 이게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병립형을 잠깐 주장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선거는 현실이니까 저쪽 당에서 준연동 등을 안 한다니까.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지.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네. 당신들이 병립형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건 어쨌든 퇴행 아니냐. 우리 민주정치에. 네.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되 비례는 그 권역별로 가자. 그러면 최소한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경상도에서도 뭐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자. 뭐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권역별 병립형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많이 고민해 왔던 사람들은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되는데 네. 이 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연합할 대상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김준호 변호사 같은 사람 정의당 비대위 만들어서 또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용해인 신당도 좀 사회민주당, 또 열린민주당 이런 쪽이랑 연대해서 또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비례당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 실험들이 있고 그리고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이게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논의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다시 또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양당이 갈라먹는 또 체제가 되는 거는 그 정치 퇴행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면은 네. 왜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임기 초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였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2020년도에. 왜 총선 6개월 남겨도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려면 그때 했어야 된다.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는 네. 오래전부터 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준연동형으로 가면 장담하건대 당이 몇십 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게 자신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비례 한 석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난다고. 이게 그러면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이 3분의 180 가까이 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왜 87년 뛰어넘자 권력구조 개편 못했느냐. 지금 민주당의 중심이 386들 아닙니까? 386들이 87년 체제 벗어나고 제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는 팽팽히 놀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힘 있을 때 좀 바꾸지. 그리고 이 87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다만 소소하게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임제를 권력구조에서 중임제를 하다든가 다른 거를 이원 집정구제 하든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네. 87년은 뛰어넘자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럼 진짜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힘 딱 제일 임기 초반에 국회의원 이렇게 많을 때 딱 가는 거지 그걸 어차피 국민 투표해야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어야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KBS 문제도 맞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그 언론개혁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은 박민 이런 사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고 계속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지금 와서 한대.
이러면 박수를 못 받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대목은 어찌됐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문제긴 하지만 이낙연 대표 시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혁 입법을 추진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점수가 진보 진영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라는 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전주 보궐에 네.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잖아요. 네. 그래서 진보 신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진보당. 진보당이. 거기 왜 전주 시민들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는데 무소속이나 정의당 후보 손을 안 들어주고 진보당에 몰아줬느냐? 그거는 특히 정의당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망가뜨린 겁니다.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디랑 정치연합하느냐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당들도 예전에 머리띠 들고 팔뚝 던지든 팔뚝 휘두르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중 정치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당을? 그럼 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야지. 자꾸 대중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엘리트주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 네. 뭐 하여튼 정의당의 세 번째 권력 같은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통하는데 용해인하고는 또 같이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준석과 같이 하라 하세요, 그러면. 왜?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보의 정통성이라든가 민주진보 진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했다. 뭐 원래 뭐 하려고 했었던 건지 본류가 뭔지 그게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